할머니, 여기 숨어요. 좁은 장롱 속. 숨죽인 할머니와 7살 손주. 발소리.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방은 준비됐어요. 정욱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시고 갈 거예요. 손주의 입을 막는 떨리는 손.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어요. 장롱 문 틈새로 보이는 며느리의 뒷모습. 정욱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토요일 아침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정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정욱은 아들 승훈의 집에서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 힘들어하던 정욱을 아들이 모셔왔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손주 민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침 6시 정욱은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죠.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국자를 쥔 손을 멈췄어요. 괜찮다니까. 민우 좋아하는 건데. 괜찮지 않아요. 그냥 쉬세요. 지연은 정욱의 손에서 국자를 가져갔습니다. 정욱은 물러서며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빠르게 상을 차리고 민우를 깨우러 갔죠. 민우가 졸린 눈으로 나타나 정욱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아줄 거지?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지연이 민우의 밥그릇을 챙기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쉬셔야 해. 엄마랑 놀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정욱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늘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벽이 느껴졌죠.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승호도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정욱에게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욱은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사이로 산이 보였죠. 남편과 살던 해월리 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낮이 되자 정욱은 집안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거실 선반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중년 여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저녁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욱이 차를 한 잔 내밀었지만 지연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미 끓였어. 지연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선반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정욱도 함께 그 액자를 보았죠. 지연이 어머님이시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엄마예요. 사진이 참 온화하시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욱은 확신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정욱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 승우와 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정욱은 귀를 기울였어요. 이 생활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승호의 대답이 들렸죠. 정욱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욱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해월리 신혼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정욱이 부엌에 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었죠.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정말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욱은 다시 물러서며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민우가 학교에 가고 며느리도 출근한 후 정욱은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죠. 몇 숟가락 뜯어 말고 그만두었습니다. 오후에 정욱은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남편과의 결혼사진, 신혼시절 사진, 승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정욱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해가 지고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밝게 말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민우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 민우 그리고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죠. 정욱은 뭉클했습니다. 우리 민우 그림 잘 그렸네. 지연이 그림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민우야, 정말 잘 그렸다. 냉장고에 붙여놓자. 식사가 끝나고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승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쳤고 지연은 설거지를 했어요. 정욱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안방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당신도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승우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야죠.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줄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정욱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욱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정욱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 생활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그 말의 의미를 정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한 이 집은 편해질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정욱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며칠 후 민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열이 있고 목이 아프다고 했어요. 지연은 회사에 연락해 재택 근무를 하겠다고 했죠. 승호는 일찍 출근했고 집엔 정욱과 지연 그리고 민우만 남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뭐 만들어줄까? 정욱은 손주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제법 높았죠. 민우는 축 늘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목이 아파요. 그럼 시원한 거 만들어줄게. 정욱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뒤져 식혜를 찾았죠. 민우가 평소 좋아하던 음료였습니다. 정욱은 식혜를 컵에 따르고 꿀을 한 숟가락 넣었어요. 달콤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죠. 자, 민우야.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민우는 컵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정욱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죠. 민우는 빈 컵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갑자기 얼굴을 긁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려워요. 정욱이 돌아보니 민우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목과 팔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정욱은 깜짝 놀라 민우에게 달려갔죠. 민우야, 괜찮아? 어디가 아파? 숨이 답답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욱은 당황해서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며느리, 민우가 이상해. 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연은 민우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지연은 민우를 안아들며 정욱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민우한테 뭐 주셨어요? 식혜줬어. 꿀도 넣고.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꿀이요? 응, 달게 해주려고.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욱은 그 목소리에 움찔했어요. 어머니, 이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우 꿀 알레르기 있다고요. 정욱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이나요. 지연은 민우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급하게 말했죠.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정욱도 황급히 신발을 신었어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힘들게 숨을 쉬었죠. 지연은 운전대를 꽉 쥐고 엑셀을 밟았어요. 민우야,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정욱은 뒷좌석에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손주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손주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죠. 병원에 도착하자 지연은 민우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진찰하고 주사를 놓았어요. 다행히 증상은 금방 가라앉았죠. 꿀 알레르기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을 돌아보는 지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병실로 옮긴 후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정욱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나와 정욱 옆에 섰죠. 어머니.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기억이.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민우 꿀 알레르기 있다고. 절대 주지 말라고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걱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죠. 정욱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우가 깨어났어요. 지연이 물을 먹이고 이마를 짚어봤죠. 열도 내리고 두드러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정욱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차 안에서 졸았고 지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정욱은 창밖만 바라봤죠. 자신이 손주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우를 재운 후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욱은 자기 방으로 갔죠. 침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실수를 했어. 민우한테. 눈물이 흘렀어요.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욱은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어요. 지연이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옆에는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복도 끝에 서서 지켜봤어요.
지연은 서류를 상자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죠. 무언가를 적은 메모지도 보였습니다. 이건 꼭 챙겨야 하고. 지연은 혼잣말을 하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죠.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지연이 뭘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일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정옥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조차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어요. 지연이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나중에 먹을게.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정옥의 마음은 무거웠죠. 민우가 학교 간 후 정옥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옆에 어젯밤 봤던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정옥은 다가가 상자를 들여다봤죠. 서류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자신과 남편의 결혼 사진이었죠. 왜 며느리가 이걸 챙기는 걸까요? 정옥은 사진을 다시 넣고 물러섰습니다. 내 물건까지 챙기는 거야? 정옥은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늘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분명했어요. 정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우를 아프게 했어. 며느리가 화났어.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정옥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밥을 잘 먹고 할머니에게 웃어 보였죠.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안 아파요. 정옥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민우야. 괜찮아요.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우의 순수한 말에 정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식사를 마치고 정옥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죠. 안방에서 승우와 지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괜찮아. 걱정 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작은 것부터 잊기 시작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죠. 며느리는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자. 정옥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이번 주 안에 무언가 결정된다는 뜻이었죠. 정옥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있던 시간이 그립네요.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승우와 지연이 벌써 일어나 있었죠. 두 사람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하나? 승우가 선반 위 상자를 내리며 물었어요. 네, 그것도 필요해요. 지연은 거실 구석에 놓인 큰 박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테이프로 봉인된 상자 2개가 있었죠. 정옥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뭐 정리하는 거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손을 멈추고
정옥을 봤어요. 그냥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 보낼 건데? 필요한 곳에 보내려고요. 지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정옥은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갔죠.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승우가 안방에서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정옥은 그 액자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죠. 자신과 남편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승우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요. 승우는 액자를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정옥은 다가가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결혼사진 액자 옆에는 남편의 유품들도 보였죠. 오래된 시계 안경 그리고 남편이 쓰던 만년필까지. 이건 우리 사진인데.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정옥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물건이니까요. 그럼 왜 가져가는 거야? 필요해서요. 지연은 그 말만 하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며 상자 위에 뭔가를 적었어요. 정옥은 글씨를 보려 했지만 지연이 몸으로 가렸죠. 정옥은 물러서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걸까요? 며느리는 설명도 없이 그냥 상자에 담기만 했죠. 민우가 방에서 나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정옥은 손주를 봤어요. 민우는 상자들을 가리키며 웃었죠. 상자가 많으니까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민우야, 이사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지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옥은 민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이사 가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승우는 상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정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승우는 트렁크에 상자 4개를 실었죠.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결혼 사진이 든 상자였습니다. 어디 가져가는 거지? 정옥은 혼잣말을 했어요. 승우는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죠. 오후 내내 지연은 또 다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사진첩을 뒤적이며 필요한 것들을 골라냈어요. 정옥은 자기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 애들이 뭘 준비하는 것 같아. 우리 사진까지 가져갔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민우는 밥을 잘 먹었지만 정옥은 입맛이 없었죠.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안 드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나중에 먹을게.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상자에 담기는 결혼사진 남편의 유품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갑고 짧은 대답들. 내 물건을 왜 가져가는 거지? 정옥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옥은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정옥은 복도 끝에 서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죠. 정옥은 무슨 내용인지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의 진지한 표정만 보였어요. 지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네, 확인했어요.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 후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어요.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쉬었죠. 정욱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이번 주 안에 연락한다고? 정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하는 게 분명 자신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결혼 사진을 챙긴 것도 서류를 준비한 것도 모두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애들이 날 어디 보내려는 것 같아. 눈물이 흘렀어요.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승우는 이미 출근했고 민우는 학교에 갔어요. 지연만 집에 있었죠.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욱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정욱은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가지들을 봤어요. 오래된 한복 남편이 사준 코트, 그리고 민우가 어렸을 때 손주를 안고 찍은 사진. 정욱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곁에 못 있을 것 같아.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손주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정욱을 불렀어요. 어머니, 차 드실래요? 응. 정욱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차를 내오며 정욱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죠. 어머니.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욱은 지연을 봤어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제가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욱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헷갈렸죠. 아니야, 내가 잘해주고 있어. 정욱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곧 좋아질 거예요. 뭐가? 모든 게요. 지연은 그 말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정욱은 소파에 혼자 남아 빈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곧 좋아진다고? 내가 없으면 좋아진다는 뜻인가? 정욱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욱의 마음도 구름처럼 불안하게 흘러갔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제대로 듣지 못했죠.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욱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무서워.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죠. 제발 이게 모두 꿈이었으면. 정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이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집안일을 하다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세탁기를 돌리고 잊어버려 빨래를 늦게 꺼낸 적도 있었죠. 민우 학교 끝나는 시간도 헷갈렸습니다. 3시인지 4시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욱은 부엌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어요. 물을 끓여 차를 만들려던 참이었죠.
불을 켜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졸아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옥은 화들짝 깼습니다. 지연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죠. 지연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어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났죠. 지연은 가방을 내던지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옥은 벌떡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달려가니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었죠. 냄비의 물은 다 증발하고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연기가 빠져나갔죠. 지연은 숨을 고르며 정옥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또 불 켜놓으셨어요? 나 차 끓이려고. 위험하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옥은 움찔했어요.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연은 가스밸브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옥은 지연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며느리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불날 뻔했다고요. 지연은 타버린 냄비를 싱크대에 놓고 찬물을 틀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왔어요. 정옥은 뒤로 물러서며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정옥은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렸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연은 한참 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정한 듯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가스는 제가 쓸게요. 내가 조심할게. 아니에요. 위험해요. 지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게 느껴졌죠. 정옥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우만 밥을 잘 먹었고 어른들은 말이 없었죠. 정옥은 밥을 몇 숟가락 뜯어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먼저 들어가겠다. 정옥은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승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옥은 듣지 못했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자꾸 실수를 해. 불도 끄는 걸 잊어버렸어. 눈물이 흘렀어요. 정옥은 자신이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았죠. 손주도 아프게 했고 집에 불날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옥은 화장실을 다녀오려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걷다 안방 문틈으로 승우와 지연의 대화가 들렸죠. 정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힘들어졌어. 승우의 목소리였어요. 정옥은 숨을 죽였죠. 어떻게 힘든데? 거래처가 끊겼어. 이대로면 다음 분기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지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정옥은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거울을 봤어요. 늙은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깊었고 눈가엔 검버섯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는데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들의 사업도 어렵고 며느리도 지쳐 있는데 자신까지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니 더 큰 부담이 될 거였죠. 방으로 돌아온 정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 때문에 저 애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정욱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들네 가족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도 잘 풀리고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가지 않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가스를 쓸 수 없었죠. 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정욱에게 밥을 권했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은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지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승우가 일어나 아침을 먹었어요. 정욱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정욱은 억지로 웃었어요. 승우는 더 묻지 않고 출근 준비를 했죠. 민우도 학교에 갔고 지연도 나갔습니다. 집에 정욱만 남았어요. 정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젊었을 때 입던 한복 남편이 사준 코트,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까지 하나하나 추억이 담겨 있었죠. 이제 이것들도 정리해야 하나. 정욱은 옷가지를 다시 넣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편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정욱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죠.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욱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들은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정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욱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였어요. 식사를 하며 민우가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정욱은 제대로 듣지 못했죠. 승우와 지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났어요. 정욱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정욱은 물러서며 방으로 갔죠. 침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들 사업도 힘들고 며느리도 지쳤어. 나까지 실수만 하니 짐이 되는 거야. 정욱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요. 여보,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 이번 주면 다 끝날 거야. 정욱은 사진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정욱은 그날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흘러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의 생일이었어요. 아침 식사 때 민우가 엄마에게 카드를 건넸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리 민우 고마워. 지연은 카드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승우도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당신 고생 많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지연은 선물을 받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욱은 식탁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 생일인 줄 미처 몰랐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금방 민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욱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물 하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오후가 되자 민우가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뭔데, 민우야? 엄마 생일인데
우리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엄마 깜짝 놀래켜드리는 거예요. 민우는 신이 났습니다. 정옥은 손주의 귀여운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엄마 놀라시겠다. 그치? 엄마 오실 때 되었으니까 우리 지금 숨어요. 민우는 정옥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우 방으로 갔어요. 민우는 큰 장롱문을 열고 안을 가리켰죠. 여기 들어가요. 엄마 오시면 제가 먼저 짠 할 거예요. 알았어. 정옥과 민우는 장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좁았지만 둘이 앉기엔 충분했어요. 민우는 장롱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내다봤죠. 할머니 조용히 해야 해요. 응, 할머니가 조용히 있을게.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들어왔죠. 민우는 정옥을 보며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지연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과 민우는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죠. 네, 사장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귀를 기울였어요. 방은 이미 준비됐어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필요한 물건은 다 챙겼고요. 내일 모시고 갈 거예요. 정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면 내일이었어요. 민우가 정옥의 손을 잡았지만 정옥은 그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죠. 네,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났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민우가 장롱문을 열려 했지만 정옥이 손으로 막았어요. 조용히 하자, 민우야. 왜요, 할머니? 이제 나가야 하는데. 아니야. 할머니 먼저 나갈게. 너는 잠깐만 더 있어. 정옥은 장롱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방은 준비됐다고 했어. 토요일에 모시고 간다고 했어. 정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이 어디론가 가게 되는 거였어요. 지연이 말한 그 방이 어디일까요? 정옥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런 거였구나. 정옥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정옥은 울고 있었죠. 여보, 내가 짐이 되니까 날 보내려는 거야. 내일이면 다 끝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손주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제일 슬펐습니다. 아직 어린 민우를 두고 가야 한다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지연이 정옥을 불렀지만 정옥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배가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나오세요. 정말 괜찮아. 지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방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내일이면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해질녘일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떠날 거라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민우가 선물한 손수건, 남편이 사준 스카프,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까지. 이것들은 가져갈 수 있겠지. 정옥은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소중한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민우와 찍은 사진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죠. 가방이 작았으니까요. 정옥은 짐을 다 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방을 떠나게 될 거였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정옥은 남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 민우도 못 보게 될 것 같아.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황급히 사진을 옷장에 숨겼어요. 어머니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들어와.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옥이 옷장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물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지연은 정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응?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어디 잠깐 같이 가요.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면 아실 거예요. 지연의 미소는 밝았지만 정옥에겐 슬프게 보였어요. 정옥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지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죠. 한참 후 정옥은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어요. 승우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옥은 복도 끝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끝나는 거지? 승우가 물었어요. 네, 내일이면 다 끝나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니를 위한 일인걸요. 정옥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해지실 거야. 그러게요. 우리도 편해지겠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죠. 정옥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계속 들렸죠. 편해진다고? 나를 보내는 게 나를 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옥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화낼 수도 없었죠. 자신이 짐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정옥은 남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난 이 집에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밤새 정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별이 떴다가 지고 달이 기울었죠.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정옥은 창가에 서서 아침 해를 봤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따뜻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정옥은 거울 앞에 섰어요. 늙은 자신의 얼굴을 봤죠.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구나. 정옥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립스틱도 발랐죠.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모두 집에 있었어요. 민우가 정옥을 보고 달려왔죠. 할머니 오늘 어디 가요? 정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저도 같이 갈래요. 민우야, 너는 아빠랑 있자. 승우가 민우를 데려갔어요. 정옥은 민우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지연이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정옥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죠. 거실에 서 있는 승우와 민우가 보였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민우야, 할머니 다녀올게.
할머니 금방 오는 거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금방 올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올 수나 있을까요? 그래, 금방 올게. 정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승우가 다가와 정옥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아들아. 정옥은 승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승우는 정옥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정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죠.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사랑한다. 정옥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지연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정옥은 조수석에 올랐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죠. 지연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민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옥도 손을 흔들었죠. 차가 멀어지며 민우의 모습도 작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구나. 정옥은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죠. 자주 산책하던 공원장을 보던 마트, 민우와 함께 갔던 놀이터. 모든 게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정옥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잠시 후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그동안 많이 예민했죠? 정옥은 지연을 봤어요. 지연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대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꿀 알레르기 건도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기억 못 하셨잖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은 한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스불도 자주 켜놓으시고 민우 학교 끝나는 시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제 엄마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정옥은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 어머니 이야기를 처음 들었죠. 며느리 어머니가? 네. 우리 엄마가 치매였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정옥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될까봐.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번에 함께 병원 검진 받으실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상 범위의 건망증이라고.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래요.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일이 자꾸 떠올라서 과하게 반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를 치매로 잃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정옥은 창밖을 보다 물었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옥은 불안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승우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요. 알아. 내가 들었어. 지연은 놀란 듯 정옥을 봤어요. 들으셨어요? 밤에 너희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 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했어요. 이참에 새로 시작하기로. 정옥은 지연을 봤어요.
정욱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었겠죠.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어요.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죠. 정욱은 그 풍경이 낯익었습니다. 여기 어디지? 정욱은 고개를 내밀어 밖을 봤어요. 저 멀리 오래된 표지판이 보였죠. 해월리 3km.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월리라고요. 여기 내가 신혼 때 살던 동네 아닌가? 내 어머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해월리로 오는 걸까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 길도 기억났습니다. 남편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던 길이었죠. 저기 저 나무도 그대로네. 정욱은 오래된 은행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대로 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정욱은 밖을 내다봤어요. 낯익은 한옥이 보였죠. 정욱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담장 대문 마당의 감나무까지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신혼 시절 남편과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욱은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지연이 재빨리 정욱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욱은 한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연이 정욱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들어가세요. 지연은 정욱을 이끌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현관 앞에는 정욱이 좋아하던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죠. 이건 내가 키우던. 정욱은 화분을 만졌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죠. 지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정욱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죠. 오래된 식탁보와 커튼 그리고 찻잔까지 모두 그 시절 자신이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자신과 남편의 결혼 사진도 있었죠. 며느리가 챙겨간 바로 그 액자였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이게 무슨? 정욱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사셔요. 뭐라고? 어머니가 늘 그리워하시던 곳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함께 살려고요. 정욱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정욱을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죠. 정욱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보내려던 게 아니었죠. 함께 살기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욱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도 정욱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정욱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우리 집으로. 지연이 정욱 옆에 섰어요. 정욱은 지연을 돌아봤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앉으세요. 지연은 정욱을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죠. 어머니, 제 엄마가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일이 바쁘다고 병원에만 맡겨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고향집에서 한 번만 더 자고 싶다고.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이 그립다고. 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다고 못 모셔다 드렸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 일주일을 못 버티셨어요. 정욱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엄마가 제일 그리워하시던 곳에 못 모셔다 드린 게. 지연은 정욱을 봤어요. 어머니께서 신혼집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 알았어요. 남편분 돌아가신 후에 제일 행복했던 곳이라고 하시던 거. 그래서 남편이랑 의논했어요. 이 집을 찾아서 고쳐서 어머니를 모시자고. 엄마한테 못했던 거 어머니한테는 꼭 해드리자고. 정욱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오해했던 거였어요. 나는 내가 날 어딘가 보내려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랑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지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짐 정리하고 서류 챙기고 전화하는 거 다 이 집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께 들킬까봐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정욱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은 정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집 구경 더 하실래요? 정욱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정욱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죠. 방문을 여니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쓰던 장롱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불장을 열어보니 정욱이 손수 만든 이불도 보관돼 있었죠. 이 이불까지 어머니가 아파트로 가실 때 놓고 가신 거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정욱은 이불을 꺼내 얼굴에 댔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남편과 함께 덮던 이불이었죠. 창가 탁자 위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챙겨뒀구나. 네. 어머니 물건 버리지 않고 다 가져왔어요. 정욱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죠. 부엌으로 가니 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장과 그릇들은 예전 것들이었어요. 이 그릇들, 어머니 결혼하실 때 쓰시던 거라고 들었어요. 승우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정욱은 그릇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들이었어요. 모두 여기 있었죠. 마당으로 나가니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정욱은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나무가지 사이로 보였죠. 이 나무 아래서 민우 아빠가 뛰어놀았는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다 그대로구나.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죠. 지연아, 내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욱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도 정욱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내가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차갑게 대해서 그러신 거예요.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소홀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정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우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깜짝 놀라셨죠? 민우는 정욱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욱은 손주를 안았어요. 민우야, 우리 결국 깜짝 놀래켜드렸어요. 장롱 속에서는 못했지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민우는 신이 나서 웃었습니다. 뒤따라 승우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환영합니다. 승우는 꽃다발을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정욱은 꽃다발을 받아 안았어요. 우리 아들. 어머니,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사업도 힘들어졌는데
이참에 다 내려놓고 가족이랑 천천히 살아보려고요. 정욱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우가 정욱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제 방 보러 가요. 할머니 방이랑 바로 옆이에요. 그래. 네. 빨리 가요. 민우는 정욱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승우와 지연은 뒤따라갔죠. 민우 방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바로 옆 방문을 열자 정욱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저랑 매일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매일 놀자. 정욱은 민우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민우는 깔깔 웃었어요. 지연과 승우도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네 사람은 거실로 나와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어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정욱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모두 웃고 있었죠. 여보 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정욱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해월리 신혼집에서의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갔죠. 감나무 아래 서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역시 여기 공기가 좋아.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소리가 들렸죠. 참새들이 지붕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웃음이 났어요. 부엌으로 가니 지연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벌써 일어났니? 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정욱은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정욱이 물을 틀자 지연이 다가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정욱이 그릇을 씻으면 지연이 물기를 닦았죠.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지연아. 네. 그동안 내가 서운했던 것도 있었는데 다 이해가 돼. 내 엄마 일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지연은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너도 나도 서로 오해했던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욱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설거지를 마치고 정욱은 부엌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 제자리에 놓았어요. 오래된 그릇들이지만 모두 소중했죠. 어머니, 이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법? 네. 어머니가 끓이신 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정욱은 기뻤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 그래, 알려줄게. 사실 별거 아닌데. 정욱은 찬장에서 된장통을 꺼냈습니다. 우선 된장은 묵은 걸로 써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거든. 점심때가 되자 승우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만나고 온다고 나갔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땠니? 이장님이 작은 땅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서 텃밭 같은 거 해볼까 해요. 텃밭? 정욱은 반가웠습니다. 그래, 좋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농사 경험이 없어서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정욱은 신이 났어요. 할 일이 생긴다는 게 좋았죠.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새 학교에 전학 간 지 사흘째였죠. 할머니, 민우는 가방을 던지고 정욱에게 달려왔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 다 착해요. 오늘 같이 축구했어요. 그래, 우리 민우 인기 많네. 민우는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정욱은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죠. 민우도 이곳 생활이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욱과 지연은 함께 부엌에 섰어요. 지연이 채소를 다듬고 정욱이 찌개를 끓였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연이 팔을 썰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가늘게 썰어. 그래야 국물 맛이 잘 우러나. 이 정도요? 응, 잘했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났죠.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민우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어요. 할머니 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할머니처럼 해봐요. 민우의 말에 지연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우는 중이야. 진짜요? 응. 할머니가 최고 선생님이시거든. 정욱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먹고 네 사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평상에 앉아 저녁 바람을 쐬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여기는 노을이 정말 예쁘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예전에 남편이랑 매일 여기 앉아서 노을을 봤어. 정욱은 남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남편도 보고 있을까요? 할머니, 저 별 보여요. 민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이 벌써 떴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죠? 민우가 정욱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욱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딜 가겠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좋아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민우는 정욱을 꼭 안았습니다. 정욱도 손주를 안았어요. 승우가 정욱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정욱은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민우를 재우고 정욱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죠. 달이 밝았습니다. 정욱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앞에 작은 차를 한 잔 올려놓았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 우리 집으로. 정욱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오해했어. 며느리가 날 보내려는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며느리는 날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더라고. 정욱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욱은 평화로웠어요. 여보 고마워. 좋은 아들 키워줘서,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욱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 아래 서서 햇살을 받았죠.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욱이 다가가자 지연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어제 배운 대로요. 그래, 한번 해봐. 정욱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정욱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멸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고 채소를 넣었죠. 잘하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정욱은 맛을 봤죠. 잘했어. 맛있다. 정말요?
응, 이제 내가 만들어도 되겠는걸. 지연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정옥도 웃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연이 끓인 찌개가 상에 올라왔죠. 오늘은 엄마가 만들었어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엄마 대단해요. 민우가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지연은 정옥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옥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며느리 금방 배우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갔죠. 정옥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웃고 있었어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싶었죠. 여보 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정옥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당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따뜻했고 집안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정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해월리 신혼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지역명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